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CNN의 기본 구조를 간략하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요소가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플링 레이어가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저희가 CNN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는 실제로 CNN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일은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중요한 피처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에서 퓨처를 저희가 찾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희가 그 이미지 안에서 각 픽셀들을 따로따로 고민해서는 그 그림의 특징을 찾을 수가 없죠. 이 픽셀들 사이에 서로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 그림의 어떤 특징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작게는 그 인접한 픽셀 몇 개를 보고 그 부분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넓게는 전반적인 픽셀들의 모습을 보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픽셀들 하나하나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픽셀들과 픽셀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그림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픽셀들이 있으면은 그 픽셀들이 서로 이웃한 픽셀들이 있으면은 그 이웃한 픽셀들 사이에 공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얻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 네이버링 픽셀들 사이에 어떤 스파셜 릴레이션십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들을, 피처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의 사이즈는 여기 있는 커널의 사이즈 같은 표현인데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작으면은 훨씬 더 로컬한 부분의 픽셀들끼리 관계를 보는 거고, 이 커널 사이즈가 커질수록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픽셀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그림에 대한 특별한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컨볼루션이 필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밑에 이그젬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높이가 5고 넓이가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5 곱하기 6 사이즈의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터 또는 커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놓여 있죠. 커널의 사이즈가 지금 높이가 3이고 넓이가 3이죠. 그래서 이것을 3x3 커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3x3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터로 표현할 때는 지금 이 커널로 된 이것이 지금 경우는 한 겹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인풋 이미지가 컬러 그림이어서 채널이 3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RGB 컬러로 3개의 채널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 있는 이 커널들을 저희가 3개를 그려서 결국은 필터는 이런 커널을 3겹을 쌓아 놓아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커널 사이즈가 3 곱하기 3인 것이 여기 3개가 있겠죠. 근데 지금 경우는 제가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널과 필터는 약간 사용이 다른데, 지금 경우는 앞에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커널이나 필터나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터가 있다고 할 때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 필터를 가지고 3x3이니까 여기에다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여기다 적용을 해서 어떤 값을 얻으면 그 값을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칸 옆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 값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다음 칸에다 적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지금 이 두 번째다 계산한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인데요. 이 식을 보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값을 이 두 번째다 적용을 한 값,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을 한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커널의 사이즈하고 자, 인풋 이미지에서 이 커널 가지고 적용시키려는 이 사이즈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그 위에다 놓고 그 엔트리끼리 서로 짝이 되는 엔트리끼리 저희가 곱해줄 거예요. 이 경우는 0에다가 여기 1이라는 숫자를 곱했네요. 여기에는 1이라는 숫자에다가 여기 0을 곱했고 여기는 1이라는 숫자에다가 여기 2를 곱했죠. 이런 식으로 9번을 다 곱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는 0에다 1을 곱했으니까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0, 1, 0, 1, 0, 0 이렇게 나오면은 1이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 다 0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숫자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럼 이번엔 3이 되겠죠? 1이 3번 있으니까 3이 될 텐데 그 3을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전체 이미지에다가 한 칸씩 움직이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 이 필터를 저희가 만약에 여기 처음 칸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지금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만 1이 남고 나머지 다 0이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 4가 되는 값을 저희가 이 박스 중에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값이 지금 이 박스가 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필터를 두 번째 칸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값을 3으로 해서 여기다 3을 넣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한 칸을 이동해서 이번에는 여기다 적용을 시켜 볼까요?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칸 밑으로 와서 다시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여기다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저희가 여기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값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저희가 컨볼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5 곱하기 6이었죠. 그런데 컨볼루션을 취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필터가 만약에 3x3 사이즈의 커널 사이즈를 갖는 필터를 적용한다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만큼의 값을 여기다가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3x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5 곱하기 6이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3x3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웃풋은 3x4 이것을 퓨처맵이라고 하는데 퓨처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칭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커널 또는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취해서 나온 이 아웃풋을 저희가 퓨처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풋 채널이 1개짜리 채널이고 이 아웃풋 퓨처맵도 지금 1개만 나오는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연산을 저희가 컨볼루션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컨볼루션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실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두 함수의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f하고 g라는 두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컨볼루션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의 컨볼루션은 f라는 함수는 그대로 두고 g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타우 대신 마이너스 타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반전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t를 더해줬죠. 그래서 t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g라는 함수를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두 함수를 곱해 준 다음에 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수학에서 말하는 컨볼루션인데 지금 딥러닝에서 컨볼루션은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와 비슷하게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딥러닝에서는 단지 이 두 개를 각각 타우 값에 대해서 곱해 준 다음에 그것을 적분은 썸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썸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F에 해당되는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여기 G에 해당되는 필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하고 필터를 각각 여기 엔트리별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각각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마치 적분을 하듯이 이거 곱해준 값을 썸을 하잖아요. 그 썸을 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컨볼루션한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NN에서 말하는 컨볼루션은 그 필터를 가지고 그 인풋 이미지에 필터를 올려놓은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기를 해준 다음에 그 곱한 값들을 전부 더해줘서 그것을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이 필터를 움직일 때 여기에서 있다가 바로 다음에 한 칸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칸씩 움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리를 제가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칸씩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라이드가 1이 됐는데 만약 제가 두 칸씩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 스트라이드를 1로 안 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은 그때는 이 필터를 저희가 이렇게 두 칸씩 움직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커널과 필터 이걸 잘 보면은 지금 이거 하나가 커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3x3이었죠. 3x3 커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널들이 실제로는 여기 인풋 이미지의 채널이 하나보다 더 많아지면은 만약에 이것이 세 겹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RGB 컬러로 세 겹의 채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이 커널도 세 겹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각각 따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3x3 커널이 3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필터는 3x3x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3x3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저희가 필터라고 하고 이 각각을 저희가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필터 안에 제가 값들을 이렇게 넣어 놨죠. 이렇게 넣어 놨지만 실제로는 이 필터 안의 값들을 웨이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W1이라는 웨이트, W2 이렇게 해서 총 W9까지 해서 9개 웨이트가 이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저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같이 필터 사이즈가 3x3x1인 경우에는 총 칸이 9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웨이트가 9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9개 웨이트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죠? 이 9개 웨이트를 가지고 여기에 가서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컨볼루션을 했다라지만 여기에 있는 값을 이 웨이트로 곱해줬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웨이트로 곱해줬고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서 웨이트로 곱해줬죠. 이 마지막까지요. 그런 다음에 이 웨이트로 곱한 값들을 또 썸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은 일종의 여기에 적용된 이 웨이트를 사용한 웨이트 썸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웨이트 썸을 하기 위해서 필터를 여기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을 한 칸 옆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웨이트 썸을 여기다 또 다시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칸 이동을 해서 또 다시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방금 이 필터로 지금 컨볼루션을 하는 거 있죠? 웨이트 썸을 하는 것이 총 몇 번 한 건가요? 가로로 4번 움직이고 세로로 3번 움직이니까 총 12번 했네요. 그러니까 이 9개 웨이트를 가지고 웨이트드 썸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것을 12번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부 같은 필터를 썼다는 말은 같은 웨이트로 적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기 쉐어링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9개 웨이트를 가지고 12번 똑같이 쉐어를 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개의 쉐어드 웨이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MLP하고 다른 방식이죠. 여기 하나하나를 저희가 각각의 앞에 레이어에 나드로 본다면은 MLP에서는 각 나드마다 적용하는 웨이트들이 다 달랐죠. 지금은 이렇게 필터를 정해놓고 필터 안에 9개 웨이트만 정해놓은 다음에 이 9개 웨이트로 이만큼의 나드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같은 웨이트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고 같은 웨이트로 또 여기에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9개 웨이트로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로는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는 여기 필터 사이즈에만 디펜드 하겠네요. 그죠? 저희가 이것을 여기 이미지에다 적용하는 이 쉐어링의 숫자는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제가 쉐어링을 해야 되는, 즉 계산을 해야 되는 이 횟수는 많아지겠지만 여기 있는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 숫자는 동일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확히 여기 필터 사이즈만 디펜드 하잖아요. 이것이 컨볼루션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에서는 이 커널의 사이즈 이것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저희가 직접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이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3x3 커널이었으니까 9개 웨이트가 나오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1개의 바이아스까지 추가가 돼서 총 10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는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를 많이 줄어들게 하는 큰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필터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적당히 위에 놓아서 제가 컨볼루션을 한 값이 여기 값이 이 안으로 오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필터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정보들이 다음 레이어에서 여기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여기 보면 이 픽셀에 저희가 그 인접해 있는 픽셀들 있죠. 인접해 있는 픽셀들의 정보를 합치겠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정보들을 합쳐서 저희가 여기다 그 결과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터 사이즈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그 인접한 픽셀들 사이에 있는 스파셜 인포메이션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여기 네이버링 픽셀들 사이의 스파셜 릴레이션십 또는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잘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이미지에 어떤 피처를 저희가 나중에는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볼루션의 또 다른 큰 장점이 되는 거죠. 픽셀들 사이에 있는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모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CNN 구조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먼저 여기를 보면 여기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는 지금 가로 세로 픽셀 사이즈가 32 곱하기 32고 지금 채널이 3개가 있네요. RGB 컬러로 채널이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컨볼루션과 렐루를 취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레이어는 지금 이게 6겹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6겹을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이게 한 겹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겹 그린 것은 제가 레이어를 더 추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한 겹을 그려서 이것을 똑같이 6개로 카피한 게 여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 제가 컨버션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중에 한 겹만 제가 따로 설명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맥스 플링을 작용을 했죠. 이렇게 맥스 플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갈 때 또 컨볼루션과 렐루를 사용했고, 또 마지막에 이것을 가지고 맥스 플링을 한 번 더 했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는 32 곱하기 32 사이즈의 RGB 3개의 채널을 갖는 그런 그림이었고, 여기 필터를 잘 보면 필터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필터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3x3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적용하는 이 인풋 이미지는 채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해서 3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채널마다 이 커널 하나씩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3개의 커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x3 커널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필터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로 말하면 3x3이 되는 거고, 필터 사이즈로 말하면은 3x3x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여기 퓨처맵 하나 만들어내는 것만 계산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게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x32 사이즈의 그림이 3개 채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간단히 그렸습니다. 이게 32x32 사이즈의 채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이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R, G, B 이 세 채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커널 사이즈를 지금 3x3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3x3 커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풋 이미지에 채널이 3개이기 때문에 제가 커널을 이렇게 3개를 그립니다. 각 채널당 하나씩 그리는 거죠. 그런데 채널에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그 웨이트 값이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 커널들 안에 있는 웨이트들을 전부 다 다른 웨이트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개의 다른 커널들이 있죠. 그리고 이 3개의 다른 커널을 전체를 합쳐서 사이즈가 3x3x3인 하나의 필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웨이트가 다 다른 커널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조금 후에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사이즈가 만약에 5x6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3x3 커널을 취하게 되면은 아웃풋으로는 이렇게 3x4 사이즈의 퓨처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퓨처맵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여기 첫 번째 채널에 첫 번째 커널을 저희가 가지고 컨볼션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값을 얻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커널을 저희가 이 픽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얹어 놔야 되죠. 그런 다음에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한 다음에 썸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채널에다가 두 번째 커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커널을 여기 세 번째 채널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이번에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다 더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바이아스를 한 번 더 더해 줍니다. 그래서 정확히 필터 하나당 바이아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이아스를 더해 주면은 지금 총 값이 5가 됐죠. 그 5라는 값을 저희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피처 맵의 각 픽셀의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를 집어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여기 컨볼루션하고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렐루를 한번 마지막에 취한 값이 실제 퓨처 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음수 값이었으면은 이때는 0을 집어넣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퓨처 맵의 픽셀의 하나의 값이 정해집니다. 여기 식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했던 방식을 통해서 직접 여기 있는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각각 채널마다 저희가 여기에다도 바이아스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B1이란 바이아스를 여기다 더하고 여기에는 저희가 B2라는 바이아스를 더하고 마지막 여기에는 저희가 B3라는 바이아스를 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이아스를 지금 저희는 한 번만 이렇게 더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나 여기다 한 번 바이아스를 더하나 실제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바이아스를 3개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3개의 바이아스를 저희가 각각 더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썸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B1, B2, B3를 그냥 단순히 더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더해주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대표로 이것을 B라고 해서 이 B를 여기다 한 번만 더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각 채널별로 바이아스를 더해줄 필요 없이 전체 채널에 대해서 한 번에 바이아스만 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아스는 필터 하나당 바이아스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3x3 커널을 가지고 만든 이 필터를 사용해서 여기 인풋 이미지에다가 컨볼루션을 한번 적용해서 만든, 그래서 피처 맵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지의 사이즈가 32 곱하기 32니까 이제 3x3 커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2개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 맵의 사이즈는 30 곱하기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피처 맵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처 맵이 지금 한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제가 필터를 지금 하나를 사용했죠. 그러면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는 말은 지금 필터 하나당 하나의 피처를 저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CNN 가지고 어떤 이미지에서 피처들을 추출할 때 여러 개의 피처를 추출해야만이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피처 맵들을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터들을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 필터의 사이즈가 3x3x3이라고 하면은 이런 필터를 6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피처 맵이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피처 맵이 6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3x3x3 필터를 6개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총 30x30 피처 맵이 6개 나오는 이 아웃풋 값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필터의 개수가 결국은 이 피처 맵의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커널 사이즈는 제가 직접 정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저희가 이 피처 맵을 몇 개 만들지도 정해줘야 돼요. 바꿔 말하면 여기 필터의 개수 있죠. 이것도 제가 직접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커널 사이즈와 여기 필터의 개수, 이것은 컨볼루션에서 제일 중요한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디멘셔널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케라스에서 쓰는 그 명령어 있잖아요. 이게 케라스에 사용하는 지금 배운 2디멘셔널 컨볼루션의 명령어인데요. 이 안에 저희가 아규멘트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필터의 개수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여기 커널의 사이즈입니다.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제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필터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에다가 이걸 곱한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 인풋 이미지의 채널 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저희가 커널 사이즈만 기록해도 되는 거죠. 컨볼루션과 렐루를 사용해서 여기 인풋 피처 맵을 가지고 이렇게 아웃풋 피처 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엔 여기에 저희가 맥스플링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맥스플링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만 요약하면 각 퓨처 맵별로 적용을 합니다. 각 퓨처 맵별로 제가 맥스플링을 2x2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2x2 이 픽셀에 대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한 값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값이 제일 큰 값이었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또 2x2 이 픽셀에서 제일 큰 값을 골라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가로 세로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보면 30x30이 15x15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건 각 피처 맵별로 따로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피처 맵의 개수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또 다시 컨볼루션과 렐루를 취했습니다. 커널 사이즈를 5x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인풋이고 이거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주로 저희가 인풋 피처 맵도 쓰지만 인풋 채널이란 말도 씁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아웃풋 피처 맵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인풋 채널은 지금 채널이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채널의 사이즈가 15 곱하기 15잖아요. 그런데 이번 컨볼루션에서는 그 커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5x5가 됐죠. 지금 커널 사이즈가 5x5인 필터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에 두 줄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피처 맵은 11x1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15x15로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를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기 사이즈에다가 이것을 가로 세로를 두 칸씩을 더 늘린 다음에 여기를 제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9x19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럼 15x15로 바뀌어지겠죠? 이걸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로 패딩을 썼기 때문에 이 피처 맵의 사이즈가 바뀌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 커널 사이즈가 5x5인데 필터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필터 사이즈는 지금 앞에 인풋 채널의 채널 수가 지금 6개니까 여기는 당연히 6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를 제가 지금 총 10개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아웃풋 피처 맵은 15x15인데 이런 피처 맵이 10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여기 와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웃풋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다시 언급해 보면 이 각각 커널에 사용되는 웨이트를 전부 다른 웨이트를 사용하기로 했죠. 만약에 저희가 같은 웨이트로 이 커널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 커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채널에는 이 커널을 가지고 계산했고 세 번째 채널에서는 이 커널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커널 1, 2, 3가 전부 같은 웨이트 값을 갖는다면은 순서를 바꿔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이 세 개 값을 미리 더해줍니다. 더해준다는 말은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픽셀의 위치에 맞게 더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더해준 값에다가 저희가 이 동일한 커널을 한 번만 적용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아스를 더해주고 렐루를 취해서 이 값을 취해도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여기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첫 번째 커널을 가지고 첫 번째 채널에 적용하고 두 번째 커널을 가지고 두 번째 채널에 적용했고 세 번째 커널을 가지고 세 번째 채널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커널들을 가지고 컨버션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커널들이 전부 다 같은 웨이트를 간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채널에 있는 값과 이 채널에 있는 값과 마지막에 있는 채널의 값을 다 미리 더해버린 다음에 그 픽셀별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버린 다음에 한 번에 이 커널로 바로 컨버션을 적용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처음부터 이 채널들의 값들을 채널 3개가 같은 픽셀별로 그냥 다 더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우리가 채널 3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이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5x5 커널들이 서로 다른 6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필터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동일한 커널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말은 여기서 이 6개의 피처 맵들을 미리 다 픽셀별로 맞춰서 더해버리죠. 더해버린 다음에 여기 커널을 여기 5x5 커널을 동시에 적용을 해버려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 앞에 이것을 6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다 더할 거면 그냥 피처 맵을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거죠. 피처 맵을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 결국은 피처를 이 앞에서 하나만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굳이 이렇게 6개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각각의 피처 맵이 각각의 다른 종류의 피처들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레이어마다 피처 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한 가지 피처밖에 찾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특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필터 안에 있는 각각의 커널들에 대해서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피처 맵을 하나만 찾는 것이 되고 매번 레이어마다 필터를 하나만 사용했다는 말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각 커널들이 다 다른 종류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여러 개의 피처 맵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여기 두 번의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몇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터 하나의 사이즈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커널 사이즈가 3x3이면 여기에 저희가 웨이트가 몇 개가 있는 거죠? 9개가 웨이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커널에서도 제가 다른 종류 웨이트를 사용하니까 여기서도 9개의 웨이트가 있고 여기에서도 9개 웨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총 27개 웨이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필터 사이즈가 곧 파라미터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27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바이아스를 하나 더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27개에다가 하나 더한 28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네요. 이것이 필터 하나당입니다. 그런데 필터 하나당 28개의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몇 개의 필터를 사용했죠? 6개의 필터를 사용했으니까 27 더하기 1에다가 6을 곱한 이만큼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이 레이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맥스 풀링은 어떻게 되죠? 맥스 풀링은 저희가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기 2x2 이 픽셀에서 제일 큰 값을 골라서 그냥 그 값을 넣어주기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컨볼루션을 볼까요?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몇 개 사용됐죠? 필터 하나당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총 150개네요. 거기에 각 필터마다 바이아스가 하나 추가됐죠? 여기에 필터의 개수가 지금 10개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제가 총 168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총 1510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기존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로에서 각 레이어에서 사용했던 그 파라미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이 파라미터,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의 개수는 인풋 채널의 사이즈에 디펜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오직 저희가 사용하는 필터 사이즈하고 필터 개수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이 컨볼루션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이 첫 번째 컨볼루션 과정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 게 여기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는 지금 인풋 채널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W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필터 안에 있는 그 웨이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B는 여기 바이아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X라는 인풋에다가 이 필터를 적용을 하죠. 그런 다음에 바이아스를 더해 주어서 그 후에 제가 렐루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여기 있는 아웃풋 값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각각의 인풋 이미지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 필터들을 매트릭스로 생각했을 때 이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로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한 번 적용하는, 그러니까 필터 하나로 한 번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필터를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거로서 총 27개가 된다라고 했죠? 사이즈가 2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7개의 웨이트를 갖는 필터 사이즈가 여기 적용하는 한 번 적용할 때 인풋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그 픽셀들이 총 27개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은 여기에 곱해지고, 여기 값은 여기에서 곱해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에서 각 채널당 9개씩 이런 값들을 저희가 골라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제가 플래튼을 시켜 볼게요. 일렬로 쭉 나열하게 되면은 이 값들이 디멘전이 27인 벡터가 되는 거예요. 플래튼을 시키면은.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27이기 때문에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27/1 사이즈를 갖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처음에 9개는 여기서 온 거죠. 이걸 플래튼 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 9개가 그 다음 9개를 차지하고, 마지막 여기 9개가 여기 9개를 차지해서 총 27개의 값이 있는 벡터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R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R1이라는 값을 제가 여기서 이 벡터의 첫 번째 컬럼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로의 수는 지금 27이 됩니다. 이 27은 어디서 왔냐면은 지금 이 필터 사이즈가 27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필터 사이즈에 의해서 27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필터를 한 칸 오른쪽 이동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값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플래튼을 시켜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디멘전이 27인 벡터, 그것을 제가 R2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R2는 여기 두 번째에다 제가 적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의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몇 번 시킬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밑으로 다 해서 하면 총 12번 할 수가 있죠. 12번을 쉐어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젠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32/32에다가 저희가 커널 사이즈가 3/3인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30/30 사이즈 가기 때문에 가로로 30번, 세로로 30번을 이동하니까
토탈 900번을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900번째는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거에 900번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 제일 마지막에 900번째 벡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하면은 여기 제가 27개의 웨이트 값을 갖는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것이 여기에 27개의 값을 갖는 여기 각 채널에서 저희가 3x3 사이즈의 픽셀을 끄집어낸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벡터로 표현한 것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컬럼 벡터가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벡터로 표현한 것이 여기에 있는 가로 형태로 된, 그죠? 그러니까 벡터인데 제가 트랜스포즈 시켰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가 27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벡터의 길이가 27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각각 이 엔트리끼리 제가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이 정확히 여기서 보면은 이것과 이것을 이너 프로덕트 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결론은 이 필터를 가지고 여기 이 필터가 적용되는 리전이죠. 그것을 총 900번을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이 컨볼루션에 관련된 이 계산을 저희가 900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필터에 의해서 다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900개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900개의 값이 여기 안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는 첫 번째 필터에 여기에 있는 900개의 값들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번엔 여기 두 번째 필터의 안에 있는 900개의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6개의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바이아스를 더해주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부분을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밀한 계산 과정은 각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볼루션이 어떻게 직접 계산이 되는지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컨볼루션의 여러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